KPC방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7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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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매추고요. 저는 소주입니다. 저는 호림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화에 이어서 소주님과 호리님 계속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두 분께서 몸담고 계신 단체 중에 하나인 혼인평등연대라는 단체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모두의 결혼 캠페인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먼저 모두의 결혼 캠페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혼인평등연대가 어떤 단체인지부터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모두의 결혼이라는 캠페인은 혼인평등연대와 한국의 성소수자 단체들의 연대 단위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무지개 행동이 같이 하는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혼인평등연대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두 조직이 이렇게 같이 하는 건데 네네. 그중에 혼인평등연대는 지난 화에서도 이렇게 얘기 나왔었던 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성대한 네, 성대한 결혼식. 네. 네. 그 결혼식 즈음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뭐 정말 개인적인 소소한 결혼식 같은 그런 개인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청계광장에서 되게 엄청 크게 했잖아요. 네. 당연한 결혼식이라는 이름을 크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결혼식을 두 분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신 거는 우리 사회에 동성혼 법제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동성 결혼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약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즈음에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도 약간 이런 운동을 같이 만들어가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이런 일에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단체들이 모여서 네.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라는 아주 긴 이름을 가진 네,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가구넷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그래서 가구넷이군요. 네. 근데 근데 뭐 첫 글자를 딴 건 아니에요. 시작은 성소수자로 시작하니까. 아무튼 그냥 뭐 부르기 네. 부르기 좋은 이름이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구넷에서는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를 되게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이라고 하면은 네네. 그게 동성혼 법제화처럼 뭔가 이런 제도적인 차별을 없애는 일부터 뭐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올 텐데 생활동반자제도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현재 혼인 가족제도 이외에 그런 대안적인 제도를 만드는 일 네. 그리고 아까 피부양자 지난 화에 나왔었던 그 피부양자 사건처럼 이런 결혼이나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권리들 중에서 성소수자들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음. 그래서 시작은 일단 이 김조광수 김승환 이 두 분이 결혼식 이후에 서대문구청에 네네.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신고가 수리가 되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 수리 안 해? 라고 하는 소송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당시 그 소송을 지원하는 일도 했었고 최근에는 또 소송이라고 하면은 그 지난 화에서 얘기했었던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 네. 소송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같이 그것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했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성소수자들에게 이러한 결혼과 가족제도와 관련된 권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진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정을 하고 뭐 이 진정의 어떤 근거 자료로서 동성 부부들이 어떤 차별을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태 조사를 하기도 하고 네. 또 이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에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 뭐 그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10년 정도 해오다가
뭔가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권리, 제도, 뭐 정책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데 그 모든 논리가 동성혼 반대, 동성혼 반대, 동성혼 반대로 그 모든 피켓에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만들려고 해도 동성혼 반대다. 뭐 트랜스젠더 권리를 얘기해도 이거 동성혼 반대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동성혼에 집중을 하는 운동을 만들어서 뭔가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에 물꼬를 좀 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시작이에요? 네, 그런 논의를 이 캠페인을 작년에 시작했는데 그 작년에 캠페인 시작하기 한 1, 2년 정도 전부터 그 논의들을 하면서 단체명을 혼인평등연대로 바꾸고 네. 그리고 이 무지개 행동과 함께 모두의 결혼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소수자들이 계속 차별을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엔 동성혼이 안 돼서 그러니까 혼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많다고 보신 건가요? 결국에는? 그렇다기보다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가로막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이 내세우는 기치가 그들이 계속 동성혼 반대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라고 하면은 그 앞에 와서 동성혼 반대 피켓을 들고 있어요. 남자 며느리면 어쩌고 네,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그쵸, 이거를 그쵸. 들고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실 정확하게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동성혼이 가능해지지 않아요. 라고 그쵸. 얘기를 할 수 있죠. 별개의 문제죠. 네, 별개의 문제죠. 그게 맞는데 그들에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또. 중요한 게 아니기도 하고 사실은 별개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긴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통과된다고 동성혼이 되는 건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우리가 되게 방어적으로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대로 열심히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성혼을 계속 반대를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진 낙인과 편견과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한 활동이 되게 집중적으로 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제정에서도 동성혼에 대한 편견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해도 계속 동성혼에 대한 편견과 낙인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조금 더 목소리를 집중해서 내면서 다른 영역에서도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러니까 요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혼인 자체가 물론 그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네, 그것보다 그것도 조금 더 중요한 넓은 의미에서 이런 운동을 하셨다는 거군요. 그쵸. 네. 그쪽에서 그걸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도 이걸로 그럼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된 거가 좀 신기하네요. 그 시작이. 그 전에도 키워드가. 해왔지만 조금 더 이것을 강하게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제를 집중할 영역이 좀 더 달라지는. 네네. 네. 딱 슬로건 하나를 만들어서 하신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은 아니지만 뭔가 좀 더 딱 눈에 딱 띄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또 그런 또 그 단결성도 또 중요하니까 캠페인 같은 데서는. 모두의 결혼이란 그 키워드 자체가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두의 결혼 캠페인이 뭔지 처음에 저희가 질문을 만들려다가 미리 호리님을 통해서 받은 책자가 있어요. 아까 저희가 앞 에피소드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혼인평등의 여정에 함께할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라고 해서 제목이 길죠. 네. 약간 그래서 이제 이런 책자를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40몇 페이지 정도 되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자예요. 길다면 길지만 하지만 또 읽으면 또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길인데 내용이 꽉꽉 채워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너무 알차서 저희가 뭐 새로운 질문을 만든다기보다는 이 책자를 한번 훑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책자를 기반으로 저희가 오늘 한번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어쨌든 이게 가장 많이 받으시는 질문인 거잖아요. FAQ를 그쵸, 네네, FAQ인 맞아요. 거잖아요. 거죠. 네. 일단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책자를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에피소드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다운받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실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국 퀴어 문화 축제에 가면 어디든 부스를 내고 이것을 배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방금 설명을 좀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면 모두의 결혼, 사랑이 이길 때까지는 어떤 캠페인인가요? 가장 심플한 버전으로 딱 얘기를 하면은 네. 한국에서 동성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는 상시적인 운동 조직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희가 캠페인이라는 말을 써서 그게 살짝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캠페인은 뭔가 대중 캠페인 혹은 네. 일시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운동 조직인데 여기는 동성혼에 필요한 것은 다 한다. 그냥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이게 동성 결혼이 가능하려면 국회가 민법을 개정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있으니까 지금 동성 간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이 현재의 민법이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입법과 사법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뭔가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게 가능한데 근데 국회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네. 사실 법원 판사들도 뭐 재판 연구관 뭐 입법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도 사실 바뀌지 않는 게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더 많은 한국의 사람들이 동성혼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대중 캠페인들도 해요. 거리 캠페인도 하고 뭐 유튜브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서 뭐 전광판에 내보낸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뭔가 그런 캠페인들이 잘 되려면 저희는 이런 식의 대중 캠페인들을 하지만 저희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 것에 같이 목소리 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연대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역, 뭐 시민사회, 인권운동 뭐 이런 데에서도 그리고 학계에서도 뭐 기업에서도 뭔가 그런 비슷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활동을 또 하고 있고 또 이런 활동을 하는 구심은 결국은 성소수자들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것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뭔가 정보를 알리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축하할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하는 뭔가 이벤트 같은 것들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연결하기 위한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캠페인,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좀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시나요? 뭐 법 쪽 관련된 분도 계시고, 뭐 활동가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실 것 같고. 네, 이게 오랫동안 활동했던 두 개의 큰 연대 단위가, 그러니까 연대 단위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단체 회원은 사람이잖아요. 네. 연대 단위의 회원들은 이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활동가들 중에서는 저희 같이 성소수자 단체, 뭐 HIV/AIDS 인권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있고 네. 공익 법률 단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인 활동가들도 있고, 네네. 네 그렇게 좀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약간은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일 것 같아요. 혼인평등이란 단어, 뭐 대만에서는 혼인평권이란 단어를 썼었고, 혼인평등이란 단어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혼인평등은 말 그대로 이제 혼인 제도를 평등하게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하자라는 네. 말인데 사실 이제 동성결혼 법제화 내지는 동성혼 법제화라고 했을 때 네. 이게 때로는 이제 오해나 내지는 이제 좁은 이해로 이제 갇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동성결혼 법제화라는 말에서 그럼 이건 동성애자들만의 권리를 얘기하는 건가? 혹은 아니면은 그 기존의 어떤 혼인제도와 다른 어떤 특별한 뭔가를 또 추가해서 만드는 뭔가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혼인평권이라고 이제 대만에서 얘기했고 네. 영어로 뭐 marriage equality라던가 네 요렇게 좀 사용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혼인평등 운동이라고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에 관계없이 성별로 인한 차별 없이 네. 이제 혼인 제도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자라는 운동인데 기존의 이제 그 사회 구조 내지는 그 혼인 제도가 이제 시스젠더 이성의 관계만 네네. 이용할 수 있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중심이 돼서 설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사회 구조에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는 운동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아까 이제 그 호림님이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뭐만 하면 다 동성혼 반대 혐오 그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트랜스젠더의 이제 성별 정정과 관련된 어떤 그 법원의 이제 그 판결과 관련해서도 그 법원 앞에서 이건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과 관련된 거일지라 하더라도 이제 그 혐오를 선동하는 분들께서는 이거는 우회적으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호림이 얘기한 것처럼 뭐만 하면 동성혼 반대. 정말 이- 무지에 이- 기반한. 네. 아니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어.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죠. 그쵸. 네, 네. 네, 맞아요. 혐오를 하기에.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도 한국의 다른 시민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그쵸, 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대중 캠페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거 하면 동성혼 된대, 저거 하면 동성혼 된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자기네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동성혼 되면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변화를 맞아요. 만들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만들기 위한 게 운동을 모두의 하고 결론이다. 있는 거죠. 네. 사실 그 혐오 세력에게도 그 인과관계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일단 자기네들의 밥벌이 같은. 그들도 어쨌든 효과적인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호림이 이제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 사실은 이제 그 1993년에 만들어졌었던 성소수자 단체 초동회라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네. 그것을 기점으로 했을 때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30여 년이 넘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요? 네,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 인권 운동이 30년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기간 동안 되게 많은 어떤 가시화 그러니까 많이 네네. 알려지고 우리 이웃으로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고 가시화되고 이제 사회문화적인 진전이 사실 있었던 게 있고 성취가 분명히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를 이제는 획득해야 될 때다라는 이제 논의가 이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네. 가는 시간인 그래서 거죠. 이제 그런 좀 법적인 변화, 제도적인 변화를 네. 이제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를 이제 얻어내는 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 이제 논의와 이제 행동들이 이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일 강하게 또 이제 많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 혼인평등이 운동인 건데 다른 법제도적 변화를 위한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같이 얘기하면서도 사실 이 혼인평등을 성취해내는 것, 그러니까 혼인평등을 이제 이뤄내는 것을 어떤 시작으로 다른 법제도적,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동성혼 반대 이렇게 했었으니까 일단 그거를 일단 해결해놓고 다른 법제도적인 변화를 조금 더 성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사실 이 혼인평등이라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지만 다른 법적인 변화, 제도적인 변화까지도 이뤄낼 수 있게 하는 어떤 길이 될 거라는 생각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큰 기점이 되겠네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혼인평등 운동이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지난화에 이제 저희가 호림과 제가 부부 얘기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청첩장을 들고 간 적이 있었어요. 네. 청첩장을 딱 들고 이제 미리 말 안 하고 그냥 청첩장. 아 진짜요? 커밍아웃은 하셨던 상태였죠. 네, 오래전에 한 상태여서 네. 네, 청첩장을 들고 갔죠. 근데 청첩장을 들고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울그락불그락 하실 정도로 너무 당황하시고 아 진짜요? 네, 아주 막 그러셨었어요. 아예 처음 듣는 얘기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되냐. 굳이 그렇게 알리고 주변에 알리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냐.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네. 또 저희 스테레오타입.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시골에 사시니까 네. 그 지역의 커뮤니티는 또 좁잖아요. 뭐 그런 좁죠. 것도 염려하시고 그러실 수 있죠. 그러셨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너네 그 동성애자들, 성소자들 법적으로 결혼도 못하지 않냐? 근데 그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한국에서도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러면은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또 당황을 하신 거죠. 아유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야지.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아버지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게 시민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과 법 제도적인 변화가 뭐가 먼저라고 할 수는 맞아요. 없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 혼인평등 운동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 핑계를 대잖아요. 뭐 국민의 사회적 인식이 네.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너무 만들면 네. 인식 올라오는 것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 사실 맞아요. 그 통계도 사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그렇죠. 보여주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대만 같은 경우는 네. 동성혼이 된 지 5년이 됐는데 그 이후에 동성혼에 대한 지지뿐만이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개선되었다라는 조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유의미한 숫자고요. 네. 법제화 이후에. 네네네. 그게 대만에서도 실제로 그게 평등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두 번의 투표를 했었는데 첫 번째에서는 부결이 나고 두 번째에서 뭔가 민진당에서 우회해서 하나 올린 그 국민 투표가 성공했다고 아. 제가 들었는데 국민 투표를 했을 때 네네 국민 투표에서는 네 그러니까 졌는데 네네 근데 국회에서 아, 입법을 국회에서. 통해서 네. 네, 이게 밀어붙인 동성혼이 거죠, 법제화가 말하자면. 된 거죠. 국민투표에서는 졌나요? 네. 국민 투표에서는 뭐 되게 한 근소한 6대4 차이로. 6대4 정도로 졌다고 제가 뭐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대만 사례도 그렇고 뭐 프랑스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법이 먼저 생겨서 그 시민들의 의식을 끌어올린 약간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최근에 네. 예, 있어서 일본에서도 있지 않았나요? 아, 일본에서도 위헌이라고. 소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 5개 지역에서 네. 그 동성혼을 요구하는 소송들이 진행 중이고 그 3월에 삿포로 2심에서 네. 현재 동성혼을 금지하는 일본의 민법이 위헌이다.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아, 일본은 아예 금지를 하고 있나요? 이게 네. 바로 뒷질문에서 아, 제가 말씀을 드릴 이야기인데요. 네네. 법이 금지를 한다기보다는 네. 혼인신고 하러 가시면 네. 안 해주잖아요. 네. 그게 어쨌든 민법을 따라서 행정을 하는 건데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 혹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아 유권 해석의 문제가 이제 또 네 그것이 그렇죠. 위헌이다. 네 그런 어쨌든 현재의 그 상황이 위헌이다라는 그럼 자연스럽게 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혼인 평등을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헌법이나 민법 개정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시행령이라든지 뭐 이런 개별 법률 있잖아요. 혹시 이런 거를 차근차근 개선하거나 이런 것만으로는 그 평등에 도달할 수가 없는지가 또 궁금하네요. 사실은 네. 한국 민법에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혼인 신고로 성립한다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은 해석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관습에 의해서 그냥 남성과 네. 여성이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다는 네. 거네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네. 법을 바꾸는 노력만큼 사실 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는 어쨌든 민법상에 이 혼인이라는 것이 누구나 성별과 무관하게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로 혼인신고로 성립한다라는 네네. 것들을 분명하게 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현재 아무튼 혼인신고를 민법을 근거로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상태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는 것이 동성혼 법제화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어차피 뭐 그냥 그 해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나 이 노력이나 비슷한 노력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명확하게 하자라고 음. 생각하고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는 길로 이제 캠페인이 역할을 맞아요. 하는 거죠. 네네네. 아, 내가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면 그럼 법 자체를 개정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네, 판결을 받아내자라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궁극적인 생각하시면 목표군요.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민법만 바꾸면 되고 헌법은 바꿀 필요가 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네. 계속 이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 동성혼을 막고 있다. 막고 있다. 음.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헌법이요. 네, 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게 한국어 해석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한국어 해석의 문제인데 들어보세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를 보시면 양성의 약간, A는 어. A는 B를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잖아요. 네. 그러면 A를 수식하는 게 B잖아요. 네. 그렇죠. A는 혼인과 가족 생활. 어, 되게 그렇죠. 넓죠 범위가. 네. 그리고 B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혼인과 가족 생활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별에 의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뒤에 양성이라는 말이 그렇죠. 있잖아. 이거에 꽂혀서 네, 지금 이걸 꽂혀가지고 혼인 이꼴 양성의 평등. 그러면 혼인은 양성으로 성립되는 거 이꼴 이성혼. 그래서 동성혼 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한국어 문해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 의미로 네. 만든 게 아닐 텐데 이 그렇죠. 구조 네네네. 자체가. 그러니까 목적도 그렇고 실제 적혀 있는 문장도 그렇죠. 이걸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전혀 그런 오해가 생길 맞아요. 일이 약간, 없는 억지 문장이에요. 주장을 하고 있는 느낌도 있네요. 그래서 약간 이거 국어 교육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고 사실 이거는 법학자 분들도 예전에는 그런 혐오 선동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거는 법만 개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헌법 자체를 바꿔야 돼. 이 구절을. 네, 요런 주장을 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학계 영역에서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들도 억지 주장이었던 걸 이제 약간 아는 거네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까고 있는 거구나. 법 쪽에도 이제 뭔가 연구가 더 진행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 그러니까 겠죠? 법적으로 네. 법학계 내에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주 줄어든 소수다. 거죠, 진짜. 네. 자, 이제 그분들의 힘이 아주 그냥 네.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 하면은 네.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아십니까? 네. 알죠. 네, 이것도 그- 조금 연식이 있어야지 맞아요.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97년에 없어진 제도라 가지고 실제 20대 초반 분들은 잘 모를 수도 네, 있어요. 정말 모르실 수도 있는 건데 동성동본 그러니까 제가 이 씨인데 덕수 이 씨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럼 같은 덕수 이 씨와는 결혼을 할 결혼할 수 수 없는 없어요. 거예요. 그랬었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친족끼리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친족끼리는 결혼을 할 수 없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뭐 길에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 알고 보니 그냥 덕수 이 씨다. 근데 제가 약간 희귀한 본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애매한데 예를 들면 박 씨는 거의 다 미랑 박 씨잖아요. 많죠. 네. 네. 그럼 미랑 박 씨끼리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박 씨끼리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김혜김 씨 뭐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 뭐 결혼 그런 네. 거였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현재 동성 부부들이 경험하는 차별이랑 똑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부부나 다름없이 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네, 안 없었던 돼요. 당시엔 거예요. 그랬던 네. 거죠. 네. 근데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의 헌재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그냥 지금 우리가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 거의 뭐 단어 몇 개만 바꾸면 그냥 그대로 될 정도로 그런 내용이고 그 당시 판결문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헌법재판소가 근거로 들고 있는 헌법 조항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36조에. 국어교육 잘못 받으신 네. 분들이 이상하게 주장하는 네.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스스로 결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그리고 그 결혼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상대방을 결정하는 것도 모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이러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혼인과 가족 생활이 유지될 수 있고 국가가 이걸 보장해야 된다. 요런 문장이 있거든요. 네. 정말 좀 몇 개만 바꾸면 다 저희한테 지금 맞아요. 네, 네. 사실 안 바꿔도 되는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요 내용은 안 바꿔도 되죠. 요 부분은 안 상대방을 바꿔도 돼. 내가 동성이 누군가로 결정했는데 그럼 국가가 그거 보장해야지 맞아요. 라는 거거든요. 판결문 제목만 바꿔서 이거 맞아요, 동성동본 맞아요. 아니고 동성결혼 법제화야라고 하면 다들 동본만 빼. 네. 동본만 심지어 더 재밌는 거는 이 금지 조항이 있었을 때 당시에 조항의 이름이 동성혼의 금지였어요. 그 동성 네. 한자가 좀 다른 한자만 다른. 같은 성자가 다르구나. 맞죠. 그래서 이것과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음. 이 금지가 바뀐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도 민법만을 바꾸면 동성혼을 한국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개헌까지도 필요 없고 네, 그- 개헌 필요 없다. 그 민법에 있는 음. 내용만 개정하면 바로 네. 적용이 될 수 있다. 네. 네. 참 옛날에 막 미국에서 인종 간 결혼 금지하고 막 이런 것도 맞아요. 지금 보면 되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막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나라 뒤집어지는 줄 알고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랬었죠. 미국에서는 이 동성혼이 불가능했던 것을 그 음. 인종 간 결혼을 할 수 없었던 것에 빗대서 되게 많이 맞아요. 얘기들을 했는데 음. 우리는 뭐 미국의 사례를 따라갈 거 없이, 없이 그리고 딱 그 있네요. 미국의 사례는 네. 막 6, 70년대 맞아요. 이럴 엄청 예전이긴 때잖아요. 하죠. 네. 근데 각각 97 97년에 네. 바뀐 요 제도로 어르신들을 설득해야 될 때는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딸 안 무너졌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그 동성이나 이 동성이나 심지어 한글로는 똑같아. 그러니까 동성은 참. 자, 혼인 평등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동성애자한테만 적용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저희가 넓혀서 다양한 성소수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그래서 이제 네. 약간 혼인평등이라는 단어를 전략적으로 이제 쓰기도 하는 네. 것은 이제 설명할 때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약간 예전에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네. 그 혼인을 한 상태에서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을 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혼인- 남성 여성으로 남성- 결혼을 하고 아. 나서 네, 한 명이 이성의 그래서 그러니까- 동성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결혼을 유지하는 중에는. 그러니까 이성 관계로서 결혼을 네, 네. 했는데 네. 그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트랜스젠더로서 성별 정정을 정정을. 이제 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있었던 거죠. 성별 판결로요? 정정을 못한다. 왜냐면 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그 둘이 이게 이성의 관계 두 명이 결혼을 했는데 한 명이 성별을 이렇게 정정을 했을 때 네. 그때 법원의 얘기도 이제 외관상 동성혼인 것처럼 그렇죠. 아. 된다라는 이유였거든요. 아, 그때는. 그 이유가. 예. 그러니까 동성혼이 안 돼가 아니고 성별 정정이 안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성별 정정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네. 결혼 생활을 하다가 법적 성별이 예를 들면 여성인 분이 근데 나 트랜스젠더인 것 같고 트랜스젠더로 살고 싶어. 네. 그래서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거야. 네. 해서 성별을 남자로 바꿔요. 네. 이게 가능하면 네. 이걸 가능하게 해주면 법적으로 한국에서 동성을 인정 안 하는데 동성을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가 성별 바꾸고 싶어? 그럼 이혼부터 하고 와. 혼인을 해서 네. 해라. 그럼 해서 해줄게 해라. 이거예요. 예. 그 아까 말했던 우회적 동성혼이다라고 얘기하는 판결의 그러니까 말하는 근거가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분들은. 네, 그 사건은 사실은 요 요건은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한국에서 여전히 동성혼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당시 사건은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음. 성별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음. 현재 혼인 중이 아니까 이 두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두 사람이 아이가 있었다라고 쳐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별을 바꿔야 된대. 그래서 성별을 바꾸려면 이혼을 해야 된대.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이분이. 아이고. 만약에. 네. 그런데 이 자녀가 자기가 키우든 뭐 자기에게 친권이 있든 없든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은 이혼을 해도 또 성별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의 선택권을 너무 맞아요. 이렇게 제한하는. 근데 맞아.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자녀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이 배우자가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고 싶든 아니든 그냥 국가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동성혼에 관한 요 요건은 바뀌지 않았는데 당시에 2년 전쯤에 그 대법원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자기 결정권으로 성별 바꿀 수 있어야 돼라는 판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법원 앞에 대법원 앞으로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몰려가가지고 이 우회적으로 동성혼을 너네가 지금 가능하게 만든다 막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네, 실제 있었던 일인 거죠. 네네네. 참. 저 나름의 근거는 있네요. 또 그 사람들이 가짜는 근거. 그래서 이제 호림이 보안 설명해 준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네. 또 이제 트랜스젠더이면서 이제 동성애자이거나 아니면 예.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어떤 커플이 예. 있다거나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과 그리고 그 논바이너리나 젠더 플루이드와 예. 같이 어떤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성소자분들도 많이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까지도 사실은 이 혼인평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엔 성별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하라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운동이자 네. 사실은 그런 법제도적인 변화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동성 결혼, 그러니까 동성은 법제화라고만 했을 때 이게 마치 동성애자들의 동성애자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음. 동성 결혼은. 그러네요. 맞아. 동성애자만 해당하는 어떤 좋은 거, 뭐 이런 오해나 이렇게 그게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어떤 모두를 트랜스젠더, 포괄하는 건데. 논바이너리, 뭐 젠더 플루이드 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성적 그 정체성, 성별 정체성을 가진 분들에게까지도 사실은 필요한 네네. 법제도 변화이자 운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일 어떻게 보면 좀 강조를 많이 했으면 싶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드린 질문이 뭐냐면 결혼을 안 하는 사람에게 혼인평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즘에는 비혼주의이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아까 앞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결혼 자체에 크게 관심이 없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성소수자들, 특히 게이들 중에 그런 사람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는지, 내지는 그분들에게 왜 이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지라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가 또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평소에 참 많이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성인 두 사람이 결혼을 왜 못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하면 안 될까요? 일반 사람의 선생님 인식에. 생각에서? 예, 일반 예, 사람의 예, 인식에서? 예, 예. 딱 법이 없어서라고 얘기. 애를 못 낳아서 애를 못 낳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진짜 분명히 있을 그렇게 거야. 얘기할 것 같아. 근데 네. 결혼을 못한다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네. 이 관계는 결혼하면 안 되는 관계야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거긴 근거가 없죠. 어떻게 봐봐. 네. 정확한 근거는 없는 거죠. 근데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안 된다는 건데 거기에는 결국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다 네, 있는 맞아요. 거죠. 깔려 있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게 막 요즘에는 조금 합리적으로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막 얘기하려고 애도 못 낳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 저희는 요즘에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결국은 그냥 동성애에 대한 혐오는 다 그런 거죠. 맞아.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징그러워, 이상해, 더러워 등등등등 이 낙인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 낙인이 있기 때문에 동성인 사람들이 결혼하고 살겠다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동성혼 법제화를 하려면 결국은 이 상징적인 차원에서 한국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냥 동성애 자체에 대한 편견 자체를 바꿔내야지 동성혼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동성혼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런 낙인이 사라져야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동성혼을 법제화한다는 거는
이런 낙인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이런 낙인을 신경 쓰지 않겠어라는 어떤 선언이 그쵸. 되기도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런 관계를- 편견과 낙인을 없애겠다라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네, 움직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낙인을 없애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연애를 하든 말든 뭐 결혼을 하고 싶든 말든 심지어 저는 가족 제도,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에 여전히 군대 내에서 동성 군인이 성관계를 하면은 그걸 처벌할 수가 있는 조항이 남아 있잖아요. 네. 주의랑 네. 근데 저는 법적으로 여성이고 군대 갈 일이 인생에 없을 거예요. 네. 제가 군인을 직업으로도 선택하지 않고 의무 복무할 나이도 지났지만 저에게 이렇게 군복무를 시키지 않아요, 국가가. 네. 그러면 이 조항은 저랑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다는 그러니까 거죠. 동성애가 처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 낙인은 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 혼인평등 이슈도 결국은 그런 동성애에 대한 제도적인 차원에 남아있는 낙인들을 없애는 일이기 때문에 성소수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동성혼이 미국은 연방제 연방제죠. 국가니까 주별로 이게 동성혼이 가능했던 그러니까 지금은 연방 차원에서 다 되는데 네네네. 가능한 주 불가능한 주가 네네, 나뉘어져 그랬었죠.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연구를 했는데 동성혼이 법제화가 된 주에서 청소년 자살 시도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전체 청소년에서도 감소하고 그 청소년이 성소수자일 경우에 더 큰 폭으로 이게 감소를 했어요. 네. 근데 청소년은 어차피 동성혼 된다고 해서 뭐 결혼을 당장 할 수 있는 당장 할 나이도 것도 아니란 아니고. 말이에요. 네. 근데 자살률이 감소를 했고 그리고 이 결과가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 이후에 OECD 국가 중에 동성혼을 법제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또 비슷한 연구를 해요. 그때는 자살 시도가 아니라 실제 자살률을 비교를 한 연구가 있는데 네. 실제 동성혼 법제화 이후에 동성혼이 가능하게 된 나라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감소한다라는 조사가 있었어요. 꼭 성소수자가 아니어도 그- 네. 그 청소년이 네, 청소년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낙인이 감소한다라는 거 어떤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낙인이 감소하고 그 낙인을 없앤다라는 국가가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삶에 그러니까 이거는 성소수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렇다면은 한국의 맥락에서도 혼인평등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평등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고 평등하게 만들어야 되는 되게 다양한 영역들이 네네.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좀 더 평등해진다는 거는 그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낫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성소수자들에게 그리고 그냥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 이 답변을 읽으면서 제가 며칠 전에 퀴퍼에 다녀온 그러니까 처음 참가한 친구가 있어요. 그동안 안 가다가 근데 그 친구랑 통화를 꽤 오래 했거든요.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서 그냥 어땠는지 막 퀴퍼에 대한 네네네. 소감을 되게 자세하게 들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걸 느꼈더라고요. 처음 참가한 퀴퍼에서. 근데 그 친구가 정확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제 결혼식에도 얼마 전에 왔던 친구인데 그냥 제 결혼식에 왔을 때도 그렇고 뭔가 이번 퀴퍼에서도 느낀 게 그냥 그 결혼이라는 게 자기는 그냥 예전에는 정말 그냥 결혼은 결혼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온갖 성소수자 낙인을 종식하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겠다. 궁극적인 목표이자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렇네 했는데 방금 이번에 호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그냥 저 혼자 되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네. 제도가 솔직히 이제 되게 공기 같은 거라서 우리가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도가 먼저 앞서서 사람을 끌어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항상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낙인을 지우는 일이구나. 국가가 나서서 모두를 평등하게 선언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낙인들을 없앨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결혼도 할 수 있는 관계인데 그 관계에서 여전히 남아있겠죠. 어떤 사람들 이상해, 예, 더러워, 뭐, 뭐 징그러워 그쵸. 막 이런 미국에 생각하는 여전히 사람들 있겠죠, 남아있어요. 미국에도. 근데 맞아. 미국에도 그렇고 포비 가능하다는데 뭐 맞아요. 어쩌고예요. 어쩌겠어. 네. 불편해도 참아. 네. 견뎌. 나도 너를 견디듯이 너도 나를 견뎌. 원래 사회가 그런 그래 거야. 서로 견디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맞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무지개행동과 혼인평등연대가 이 모두의 결혼이라는 이 조직을 꾸릴 때의 논의 과정도 이 혼인평등 운동 자체가 하나의 목표이지만 또 과정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논의도 이제 공유가 됐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뭔가 숫자로 보여주는 이런 연구 결과 같은 거는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공신력이 있는 데이터니까 맞아요. 좀 그런 걸 기반으로 좀 다들 인식 개선에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 맞아요. 미국에서는 주별로 그게 동성혼이 가능했던 주 안 했던 주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네. 그런 종류의 연구가 되게 많아요. 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동성혼이 법제화된 이후에 네. 게이와 바이 남성들의 의료비 지출, 의료기관 방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오. 비교한 연구가 있어요. 우와. 네. 근데 연애 중이든 결혼을 하든 뭐 싱글이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다 줄었어요. 의료비 지출이요? 네. 덜 아파진 거지. 네. 여러 가지로 병원에 덜 가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게 네. 어떻게 행복해진 보면, 거지. 거죠. 스트레스율이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줄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사실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차별이나 낙인이 성소수자들의 정신 건강을 엄청 약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개선되진 않았을지라도 이 영역에서 이 개선이 어느 정도 그걸 줄일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도 되게 유의미한. 그렇습니다. 그러겠네요. 맞아요. 진짜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좀 억울한 게 갓반인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갓반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대만 가서 느꼈던 거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책도 거기서 처음 봤거든요. 대만에서 나온 이 비욘디 무슨 책이죠, 그게? 비욘디 맑음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공부할 건 아니지만 주섬주섬. 저도 뭐 잘 몰라가지고 이번에 굳이 또 호림님이 가져다 주셔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대만에서 이제 동성혼 법제화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담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 보고 저도 우연하게 그 타이베이 원원 옆에서 하고 있는 이 법제화 5주년 파티를 진짜 우연하게 애인이랑 갔다가 봤는데 사람들이 되게 호의적으로 저희한테 설명도 해주고 저도 몰랐던 막 이런 일들이 저는 그냥 대만은 원래부터 약간 프렌들리하다. 프렌들리하고 당연하게도 법제화 된 줄 알았는데 그들도 뭐 어떤 학생이 뭐 불링을 당해서 죽은 일도 있었고 뭐 다양한 과정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쳐서 됐다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이게 모두가 또 과정이 필요하고 또 우린 이렇게 또 바로 가까이에 뭐 대만 혹은 뭐 최근에 일본처럼 참고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네. 우리도 좀 한 걸음 나가야 되지 않나. 되게 선진국에 왔다는 기분을 그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만 되게 비슷하잖아요. 한국이랑 뭔가 그렇죠.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뭐 뭔가 날씨만 좀 더 덥지. 근데 이런 게 좀 많이 다르구나. 좀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타이베이 원원 옆에서 우리로 치면 롯데 잠실 그 롯데타워 옆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한다 생각을 했을 때 타이베이 원원 바로 옆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석촌호수에서 만약에 이런 모두의 결혼 행사를 한다 해. 그렇죠. 그럼 막 그 송파구점이 와가지고 막 집값 떨어진다. 그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참 인식 개선에 물론 이들도 많은 시간이 걸렸겠지만 좀 한 발짝 한 발짝 우리도 좀 바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옳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아까 잠깐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그 생활 동반자 제도가 그 동성혼 법제화랑 굉장히 같이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흔히 생각하기에
생활 동반자법이 되면은 뭐 동성혼 없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개 중에 있는 것 같고 근데 분명히 두 개가 다른 법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또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항소심 승소를 네. 하고 많은 취재에 응하면서 네. 기자들과 많이 대화를 나눴는데 기사가 근데 꼭 어떤 언론의 경우에는 그 방점이 찍히는 게 혼인평등이 아니라 생활동반자 맞아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기사를 쓰시는 분들도 기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솔직한 심정은 너무 답답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그 기자분들에게도 어쩌면 필요한 설명이자 필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혼인평등이랑 생활동반자 제도, 그 생활동반자법을 두고서 이게 먼저 되면 되는 건가, 저게 먼저 되면 되는 건가, 혹은 이게 있으면 이게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혼인평등이 되면은 생활동반자가 없어도 되고, 그렇구나. 아니면 뭐 생활동반자 제도가 만들어지면 혼인평등 굳이? 막 이렇게 좀 음. 오해를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사실 생활동반자 제도는 나라마다 그리고 맥락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요. 네. 그 생활동반자 제도는 그 돌보는 관계에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을 넓게 해주지만 혼인평등 제도에 비해서는 권리의 보장의 수준이 좀 낮은 제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생활동반자 제도는 그 결합과 해소가 혼인제도에 비해서 간소한 것도 있고 해서 좀 유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생활동반자 제도가 이제 만들어진다면 뭐 이성 혹은 뭐 동성 부부뿐 아니라 이제 서로를 돌보는 관계에 있는 친구, 비혈연 관계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대상이 넓은 하지만 그 권리 보장의 수준은 조금은 낮은 네. 그렇게 좀 비교가 되는 제도인 거고요. 권리 보장이라고 하면 이제 뭐 상속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이제 대상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뭐 친구가 됐든 보호자로서의 어떤 권리 정도를 권리는 그러니까 보장을 하지만 같이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들을 보장을 하는데 네. 가족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가족이어서 필요한 권리들을 보장하지 않아요. 보장하지 않죠. 네. 정말 아까 말했던 뭐 우편물을 대신 받아준다든가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권리들은 뭐 조금 그런 거 혹은 생활 권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네. 뭐 요 정도는 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예를 들면 상속 말씀하셨는데 네, 네. 상속 같은 경우는 같이 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 법적. 가족 관계 부모든 배우자든 형제 자매든 자녀든 그 상속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이 네, 네, 되는 네, 네. 거잖아요. 네. 그것은 가족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파트너십 제도에는 포함이 되기 어려운 네, 종류의 네, 네. 권리인 거죠. 네. 그래서 생활동반자 제도가 돌봄을 수행하는 관계를 넓은 대상으로 이제 인정하는 거에 비해서 네. 이제 혼인평등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공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인정하고 그 권리 보장의 수준이 생활동반자 제도에 비해서 더 높고 강력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속의 문제, 재산권의 문제, 그리고 이제 국가 간에 호환되는 제도인가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나라별로 생활동반자 제도와 같은 그런 대안적 제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이게 있더라도 이제 각 나라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지역별로 네, 달라지는 그 내용들이 설계 있어요. 방식이 달라서 내용이 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서로 네. 인정이 안 될, 네. 소환이 안 될 수 소환이 있는 안될 거죠.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혼인평등을 이뤄냈을 때에는 네. 이제 제 남편이 이제 다른 나라 갔을 때도 내 남편으로서 이제 그렇죠. 그런 호환이 네, 네. 가능한데 이제 생활 동반자 제도만으로는 사실 그렇게까지 다른 나라랑 호환이 되지 않는 네. 문제도 네.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21대 국회에서 네. 그 가족구성권 3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네. 그 혼인평등법뿐만이 아니라 생활동반자 제도 그리고 비혼출산지원법까지 같이 해가지고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가 되었었던 건데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막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혼인평등과 생활동반자 제도가 뭐가 먼저다라든가 아니면은 뭐가 있으면은
다른 하나가 없어도 된다라든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최대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 그냥 심플하게 둘 다 필요하다. 둘 다 필요하다. 맞아. 다른 의미로. 네, 심플하게 그렇죠.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맞아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사실 둘 다 그렇죠. 있어야 되는 제도다라고 이게 심플하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직도 어떤 언론의 어떤 기자분들께서는 생활동반자법에 조금 방점을 찍고 이제 마치 이런 오해가 좀 있을 수 있게 내용이 가끔 실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는 뭐가 먼저다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없어도 된다든가 이 오해는 안 하시고 그냥 심플하게 둘 다 필요하다. 다른 의미로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은 결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결혼은 안 하고 싶은데 같이 사는 사람이랑 서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네. 있는 사람들 그거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주가 선택권. 답답해하는 거는 나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뭔가 생활동반자. 기자들이 생활동반자로 기승전 해결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난 결혼하고 싶다고요. 이거 맞아요. 이거죠. 맞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막 열심히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사가 그렇게 나가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 남편, 이게 꼭 권리 보장의 수준뿐만이 아니더라도 관계를 인정하는 그 종류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나는 내 남편을 내 남편,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싶지,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 생활 동반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차이도 사실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제 생각엔 기자분들도 무지에서 오는 그 잘 모르니까 또 차이를 근데 또 그럴지도 않을까. 무의식적으로는 동성혼은 멀었다고 생각하고 이것까지 먼저 해. 네, 생활 동반자는 뭔가 한국에서도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생각할 수도 좀 있겠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 분들. 다음, 이 다음. 이게 아무래도 해외가 약간 그렇게 된 나라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해외는 생활동반자법을 먼저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혼인으로 넘어간 경우가 왕왕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 맥락을 보시면 대부분 그런 경우예요. 성소수자들이 동성혼 법제화해, 혼인평등해라고 네.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지금 못하겠어. 근데 대신 일단 이거 이거라도 어때? 좀 먼저 줄게 네, 약간. 요런 식의 결과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그냥 2등 결혼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2등 시민 네. 또 2등 시민이 되는.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 그 나라들도 언젠가는 평등하게 결혼에 접근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걸 바꾼 거지. 그게 무슨 스텝 1, 스텝 2 뭐 이렇게 뭐 조리법처럼 막 이렇게 가야 되는 무슨 맞아요. 레시피는 아니라는 거죠. 맞아. 되게 오해하기 좋게 이렇게 약간 설레가 생겨버렸네요. 그러게요. 네. 약간 짜파게티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했는데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랬는데 짜파게티 준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일단 이거부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짜파게티가 짜장면의 하위 호환인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짜파게티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짜파게티 먹고 싶은 사람은 짜파게티 짜파게티 먹고, 먹고 짜장면 먹을 사람은 짜장면 먹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짜장면과 짜파게티가 둘 다 선택지에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동성혼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짜장면은 어렵고 일단 짜파게티라도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런 거죠. 그게 아니다. 네. 짜파게티 먼저 먹고 있으면 이따가 줄게. 뭐 그쵸, 이런 그쵸. 거잖아요. 이따 짜장면 그쵸. 줄게. 뭐. 아니 난 선택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나 짜장면은 먹기 싫고 너무 헤비하고 나 그냥 짜파게티만 먹고 네. 싶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사람이 있을 선택할 수 수 있게. 있는데 그럼 그 짜파게티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배고프네요. 갑자기 식사 시간이 다 걸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우리가 설명만 듣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또 뭔가 마음이 동해서 뭔가 하고 싶어.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하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활동에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일반 여러 사람들이. 드디어 다가온 영업의 시간에 네,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네. 저희가 SNS도 거의 모든 채널에 있고 유튜브 있고 그리고 뉴스레터를 발행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이런 걸 하시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그 과정에서 뭔가 여기 가볼까 혹은 이거 참여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을 팔로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혼인평등 워크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당장 뭐 함께 동거 생활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리고 뭐 지금 당장 뭐 연애 상대가 없더라도 지금 동성혼이 없는 상태에서 같이 사는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들 혹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제도들 같은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어떤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강연, 파티 뭐 이런 것들에 그냥 참여자로 와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뭔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약간 활동가들한테 모든 걸 맡겨두지 마시고 뭔가를 제안해 주시는 것도 네. 되게 저희한테는 되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단체 혹시 만나보셨어요? 뭐 어디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여기에 부스하면 어때요? 혹은 뭐 여기 와서 강연해 주실 수 있어요? 혹은 제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혹은 이런 단체를 아는데 여기랑 뭔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연락해 보세요. 뭐 이런 것들 그냥 되게 편하게 제안해 주시면 사실은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한 어떤 활동의 아이디어들도 떠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라서 그냥 그쵸. 편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괜히 쓸데없이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들 네.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뭔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자원활동가로 이 활동에 같이 참여해 주시는 거 marriageforall.kr@gmail.com으로 네. 자원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퀴퍼를 하루 앞두고 네. 정기 후원이 가능해지도록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marriageforall.kr로 접속을 하시면 저희 그동안 어떤 활동 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들도 보실 수 있고 또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을 하실 수 있는 정보들이 나와 있어서 네. 네, 저희의 모든 활동들은 네, 여러분들의 기여로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공감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것들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뭔가 계속 그냥 일단은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뭐든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후원이죠. 물론 다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그냥 뭐 땅 파서 막 그냥 몸 불살라서 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분들도 다 생계가 있으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활동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후원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만약에 뭐 이런 거 다 나오기 뭔가 참여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소액이라도 후원해 주시면 너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우리 게이 친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진짜요. 왜냐면 네. 여담이지만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는데 레즈비언 커플의 영상 조회수가 게이 커플의 조회수의 한 10배는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확실히 진짜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 이 맞아. 게이 혹은 뭐 아무튼 남성애자들에게 네,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맞아요. 게이들 힘내라. 네, 힘냅시다. 함께 머리에 해주세요. 뇌에 힘주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에 그 결혼식 때 축의금 받은 거를 그 단체 부모 모임하고 다른 단체 한 군데 두 군데다 이렇게 후원을 했다 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오늘 나오신 여기 모두의 결혼 여기거든요. 와,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많이 해주시라. 약간 동료 차원에서 맞아요. 네. 기부는 다른 네. 손들도 알게 하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크게 저 여기 기부했어요. 여러분도 같이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좋을 것 이번 같아요. 티셔츠도 되게 예뻐가지고 키퍼 때 사람들이 엄청 너무 많아서 못 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네. 후원할 방식이 많다. 네. 후원도 중요한데요. 그런 티셔츠들 입고 다니세요. 너무 예뻐서 움직이는 캠페인이 돼보자. 메리스포홀이 뭐야? 맞아.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링크나 뭐 여러 가지 유튜브, SNS 이런 주소들 저희가 전부 다 그 에피소드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호림님께서 말씀해주신 정보로 이제 들어가시면
서명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1대 국회에도 이제 전달했었는데 22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인평등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서명 캠페인도 진행 중이니까 네. 그 서명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거나 또 널리 또 너도 해 알려주시는 너도 해 이런 거. 식으로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링크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죠? 저희. 제가 오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트위터 같은 거 보면은 그 거리에서 서명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거는 뭔가 어디 한 군데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서 팝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네. 그 이 거리에서 서명 캠페인을 받은 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거든요. 최근에 청계 쪽에서 네, 청계 쪽에서 하고 또 막 대학가도 가보고 또 종로 3가에서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여러 장소를 조금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도해보고 있어요. 아직 파일럿이다. 네, 좀 시도해보고 있고 근데 이 거리 캠페인은 여력이 되는 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 가시화의 효과도 되게 엄청나더라고요. 이걸 네. 보고 가는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하든 안 하든 보면서 이런 의지가 있구나 이런 게 네. 필요하거나 또 알고 가셔서 네. 저희가 또 신경 써서 또 해보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반응은 어땠던가요? 시민들의 반응은 되게 다양한데 네. 긍정적인 반응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막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메리지 이퀄리티 혹은 뭐 동성결혼 이 말 듣고 다시 돌아와서 사인 굳이 하고 가고 이런 분도 계시고 음료수 사다 주시는. 따뜻한 격려의 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생각한 두려움이나 약간 혐오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반응도 더 많이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런 너무- 불지옥에 너희들도 뛰어들는 것 같다니. 약간 이런 느낌. 그때 김조광수님 김조광님 결혼식 때 그런 플랜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지옥의 온 걸 환영한다 뭐 이런 느낌의 유부 유부의 연대 지옥? 뭐 이런 거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런- 키워드도 되게 예쁘게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막 이혼할 권리 얘기하기도 맞아요. 맞아요. 결혼을 해야 이혼도 하죠. 과연 누가 1호가 될 것인가? 이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을 생각했을 때 엄청 가까이 있는 엘라이를 생각하거나 저 멀리서 피켓 들고 다가오는 약간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 중간에 되게 많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접점을 가지고 대화할 기회들을 늘려가면서 이 사람들을 조금씩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중요하게 저희 생각하고 그래서 맞아요. 가장 여러분이 해주시면 정말 보탬이 된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각자에게는 되게 이게 뭔 도움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일은 그런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꺼내보는 거. 네. 그냥 대화에서 뭔가 성소수자의 권리 혹은 뭐 동성혼 이런 대화가 나왔을 때 그걸 그냥 회피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시는 게 가장 힘이 되고 저희가 아까 그 이름이 긴 안내서를 낸 이유도 그런 대화에 참조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해 놓으시고 그런 대화의 기회가 생겼을 때 이런 내용들을 활용하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든 자료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대화를 할 때 꼭 내가 게이라서 나 맞죠. 결혼해야 돼 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맞아요. 네. 굳이 커밍아웃 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뭐 내 친구 중에 뭐 터라. 그렇더라 사는데 어려운 게 많다더라 뭐 이런 얘기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더 이야기들이 많아질 때 변화가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해서 일단 일상에서 많이 얘기를 나눠주시는 것도 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계시는 모두의 결혼 분들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말씀이라도 한 마디씩. 네. 개피방에서 들었다. 그럼 네. 그 진짜 반가웠거든요. 저희도 뿌듯할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자,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씩 여쭤볼게요. 방금 거리 캠페인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이런 긍정적인 그런 반응과 호응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미 변화했고 또 네.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공유하고 싶었어요. 다른 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변화하고 있으니까 이 한국에서 꿈꿔도 괜찮다. 혼인평등에 대한, 결혼에 대한, 그리고 평등에 대한 꿈과 기대 가져도 괜찮다. 네.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복귀하는 네.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혼인평등에 대해서 많이 들어주시고 또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주님이 얘기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직 창창한데 막 제 인생 제가 죽기 전에 동성혼이 될까요? 한국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퀴뻔 날 들었는데 그때 제가 한 얘기는 그거였어요. 선생님이 자연사가 아닌 방식으로 돌아가시는 것까지는 제가 보장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선생님이 자연사를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는 반드시 된다.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오히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왔구나 요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느끼게 되는데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먼 일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먼 일이 아니고 한국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테지만 가만히 앉아있어도 언젠간 동성혼 법제화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네.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이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이 있는 나라 중에 동성혼이 안 되는 나라가 이제 몇 나라 남지 않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동성혼이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인들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걸 너무 먼 일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조금씩 뭔가 힘을 보태면 그건 언젠가 어차피 될 일인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앞당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더 하면은 요만큼 앞당기겠지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곤방입니다. 금방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꼭 오늘 하고 싶었어요. 되게 제가 최근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헤테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는데 친구가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 형을 남편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그분은 너를 뭐라고 불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지 뭔가 그랬더니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약간 그게 되게 신기한가 봐요. 되게 감 자체가 없는 거죠. 뭔가 파트너라고 하는 건가? 뭐라고 하는 건가? 막 되게 혼자 고민을 좀 했나 봐요. 그리고 되게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제가 엄청난 과도기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기존의 그 시스젠더 이성의 중심주의의 어떤 가족관에서 조금 더 포괄적인 가족관으로 넘어가는 엄청난 격변기에 있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안 될 것 같아도 좀 버티면 언젠가는 진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좀 최근에 좀 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진짜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을 조금 더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육받는 기분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저도 사실 몰랐던 부분도 네, 많고. 몰랐던 부분들 좀 네,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과외받는 기분. 맞아요. 쪽집게 과외.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게 어려운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또 두 분의 재밌는 이야기로 되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재밌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이쯤에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 아직 다음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해져 있어요. 조금 뭘로 정해져 있지? 날짜 정했잖아. 토요론이야.
뭐라고? 또 결혼이야? 또 결혼이네. 미치겠다. 아, 또 결혼 결혼이네. 특집이야. 약간 청취자분들이 질려하는 거 아니야? 그만 좀 결혼 얘기 좀 결혼해. 아 맞다. 결핍아. 저희가 걔 예식장으로 바꿔야 돼. 개인식장. 저희가 그 다음 게스트가 정해졌어요. 네. 제가 최근에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제가 저번에 개피방에 윤호 PD님, 네. 그 네오밀크 윤호 PD님이 나오셔서 이제 그 인연으로 제가 윤호 PD님이 또 채널을 하나 만드셔서 따로 네, 라즈베리 유니버스 네. 클럽이라고. 맞아요. 라즈베리 유니버스 자매 채널이 하나 클럽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랑 그 망원댁의 킴님이랑 그 유튜버시죠 망원댁 TV의 킴님이랑 그리고 그 남해연의 원에 나오셨던 선율님 이렇게 셋이서 그러니까 보이는 팟캐스트 같은 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면 파일럿이 나갔을 것 올라왔겠네요. 같은데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그 인연으로 이제 망원댁 킴님이랑 알게 됐는데 그분이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나 봐요. 네,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엠바고가 네. 언제 풀릴지 몰라서 자세하게는 네. 말을 못 하겠는데 네. 아무튼 뭔가 홍보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고 하면서 개피방에 한번 나오고 싶다고 하셔서 네. 저희가 다음 게스트로는 킴님이랑 팽님. 팽님 두 분을 모시고 망원댁 분들을 모시고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볼 네. 것 같아요. 근데 또 네. 공교롭게도 그분들도 최근에 혼인신고 접수를 맞아요. 하셨다고. 네, 접수하시고 불소리를 받으셨다고. 네. 또. 이렇게 해서 다음 게스트 예고를 간단히 드렸고요. 네, 들으시는 프라이드 분 원스니까요. 네, 맞아요. 네. 견디세요. 견디세요. 서로를 잘 견디면서 네, 네. 네. 서로를 견디면서. 네, 아무튼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으시길 바라면서 후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모두의 결혼에도 후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